검찰이 어제 조국 전 장관의 서울대 연구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석 달간 이어진 수사, 그 과정에 있었던 수십 차례의 압수수색과 검찰 소환. 이렇게 털어서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딨냐며 검찰의 수사가 과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고요. 반대로 혐의가 보이면 그 누구라도 엄정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오히려 법원이 정작 조 전 장관의 계좌와 핸드폰 등 핵심 영장을 내주지 않아 수사가 길어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검찰은 수사 대상의 피의자 전환 여부를 공개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아닌 조 전 장관 개인 공간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검찰의 칼날이 조 전 장관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의 검찰 소환도 곧 이뤄질 거란 신호일까요? 분명한 건 수사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프레스콕, 막바지에 다다른 검찰 수사입니다. 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얘기는 최근 몇 주 동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아침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서울대 연구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호정 기자, 이번엔 정말 소환이 임박한 거 맞아요? 우리 양치기 언론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조 장관이 피의자는 아니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질의가 있었는데 검찰총장도 직접 국감장에 나와서 이 피의자 신분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 검찰이 이 전환 여부까지는 확인해주지 않지만 어쨌든 통상적으로 이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소환 조사가 곧 이뤄질 수 있다,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이번 압수수색도 이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센터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이것과 관련된 거긴 한데요. 그런데 그동안 이런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수많은 대학들을 압수수색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은 그동안은 이 정 교수 혹은 자녀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번에 좀 다른 건 이 조 장관의 교수 연구실, 개인 공간에 이제 수색이 들어갔다. 이 점을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즉 이 조 전 장관의 혐의 혹은 연루 가능성과 직접 관련된 압수수색이라는 거고요. 이런 점에서 이 조 전 장관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의 딸과 아들에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하는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되는지 그것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오늘 개인 연구실을, 학교 연구실을 압수수색했다. 그동안 압수수색 많이 했잖아요. 그때는 발견 못했나 보죠. 그때는 이 연구실은 제외돼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 전 장관의 연구실을 압수수색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은 대학 압수수색하면서 보통 학과 사무실 이런 곳을 위주로 해서 이제 입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들여봤다면 이번에는 이 인턴 증명서 발급 과정에 조 전 장관이 관여가 됐는지 이 여부를 살피기 위해서 또 다른 압수수색 영장을 뒤늦게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조국 전 장관이 관여했다라는 핵심적 증거를 아직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모양이에요. 또 계속 압수수색을 하는 걸 보면. 네, 그렇습니다. 왜 아직까지 수사가 석 달이나 진행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압수수색이 진행되느냐. 이것 봐라. 여전히 과도한 수사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입장도 있지만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영장을 내주는 거는 법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이는 수사에 필요한 혐의가 소명이 됐다고 봐서 이 압수수색 영장을 내줬다는 점을 고려를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향해서 검찰의 수사 칼날이 이제 직접 겨냥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김태희 기자,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은 지금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요? 아니면 자기는 여전히 관여한 바 없다라고 이제 수차례 밝혀온 터라 그냥 그대로 담담하게 있는 건가요? 요즘에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동정 보도가 좀 안 나오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제 조 전 장관 자택 앞을 지키고 있는 일명 뭐 조국 수호대 영향 때문일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일단 여기저기 얘기를 들어보면 조 전 장관이 이제 정경심 교수 사건을 전담하는 법무법인에 자주 나온다고 해요. 이제 정 교수 이 변호인단과 조 전 장관이 이전부터 이제 잘 아는 사이인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자신에 대한 검찰 소환이 임박한 걸로 예상을 하는 건지, 이것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법적 조력을 좀 받는 그런 걸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자신에 대한 변호인 선임은 안 한 거죠? 그렇게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자신의 학교 연구실을 압수수색했다. 네, 윤경호 의원님, 조금 뜸해졌어요. 요즘 이제 조국 전 장관 얘기하는 것이 좀 뜸해졌는데 검찰은 뭐 여전히 이제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연구실을 압수수색한 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아직도 압수수색하느냐라는 여론이 있을 수 있고요. 뭐 혐의가 나오면 뭐 10번이든 1000번이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옹호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우리 기자의 리포트 중에 압수수색은 곧 피의자로의 전환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 예단하는 데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인일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피조사자의 신분이면 압수수색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문제는 지금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뭐 청와대 입장을 배려할 이유도 없고요. 또 뭐 여권의 입장을 배려할 이유도 없고 검찰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조금이라도 정경심 교수를 기소할 때 11가지 사유 중에 한 4가지 정도가 뭐 연관이 있다라고 했던 대목에서 기소할 수 있는 건을 하나만이라도 발견을 했다면 시간을 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이고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아직까지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기소할 수 있는 건을 아직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임박이라든지 또는 뭐 피의자로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예단을 가지고 하면 아까 우리 김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언론이 또 양치기 소년처럼 대중들에게 오해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도 그렇고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 지금 백척간두기에 서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한쪽이 지면은 한쪽은 반드시 다치게 돼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어떻습니까? 지금 5번째 소환조사인데 뭐 아파서 소환조사에 응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도 최근에 좀 있었고요. 네, 검찰에서 몇 차례 소환 통보를 했는데 그중에서 한 2차례 정도는 이제 건강 상태를 이유로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조사를 받으면서도 잠시 중단이 됐던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구속 전후에도 특별한 진술의 변화는 없고 여전히 본인에 대한 사실상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지영 작가가 정경심 교수를 향해서 닷새만 버텨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 말을 한 겁니까? 네, 그동안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글을 본인의 SNS에 꾸준히 올려왔었는데요. 이번엔 이 정 교수에게 닷새만 버텨달라는 응원 글을 올렸습니다. 닷새. 오는 11일 정 교수의 구속 만기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패배도 인정하지만 뒷골목 깡패들은 실수에도 절대 사과하지 않는다. 자신이 지금 그런 사람을 보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거든요. 그러면서 그 말미에 윤석열 패닉이라는 해시태그를 남기면서 이제 곧 이번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을 다시 한번 겨냥하는 의도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기도가 천사의 날개처럼 감싸주실 것입니다. 닷새만 버티세요. 공지영 작가. 물론 이제 금태섭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은 또 이 공 작가의 이런 글에 대해서 또 뭐 갑론을박하는 그런 모습도 좀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촌 조카 조범동 씨가 이 수사 기록 열람이 허용이 됐어요. 검찰이 다 공개하겠다고 했죠. 네, 사실 그 전에는 이 오촌 조카에 대해서 검찰이 이 접견 금지 조치를 취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더 이상 취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철회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뭐 정경심 교수의 신변도 확보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접견을 통해서 뭐 공범과의 입맞추기라든가 이런 우려 등이 적어졌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알겠습니다. 기자들 얘기 쭉 들어보니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수사의 칼날이 가고는 있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좀 접어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번에 한번 열려다가 열리지 못하고 연기됐던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상 때문에 반부패 협회의 여기에 윤석열 총장도 위원으로서 참가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8일 날 조우하게 되는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 이제 지난달 31일 날 잡혔던 일정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 사이에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상도 있었고요. 이어서 뭐 태국 순방도 이제 이어지면서 이 일정이 미뤄진 건데 이제 이때 이제 임명장 수여 이후에 이제 공식석상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이제 대면하는 자리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벌써부터 과연 이 조우했을 때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것,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 또 친문 여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면 왜 도대체 나경원 의원 수사는 안 하는 거야? 이런 불만을 가질 수도 있어요. 네, 여기서 좀 한 가지 좀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홍준표 전 대표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해서도 언급을 했더라고요.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조국 전 장관 사건과 같이 살아있는 권력도 철저히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이 야당 수사는 쓸쓸하면서 대충 해줄 것 같으냐라고 하면서 지금 당 지도부가 너무 무대책적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윤 의원님, 지금 수사의 공평성 문제가 계속 친문 또 여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와요. 이쯤 되면 패스트트랙 또 나경원 의원의 개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이제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나경원은 개인 의혹 수사 뭐 이건 제가 뭐 언급할 건 좀 조심스럽고요. 예. 패스트 트랙은 분명히 할 겁니다. 다만 지금 국정감사 이후에 예산심의 그리고 이제 정기국회가 쭉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 아마 개별적으로 소환 통보를 해도 응하지 않을 거예요. 정기국회가 끝나는 시점, 지금 어찌됐든 12월 10일 정도 예상되는데 그 이유는 국회를 더 연장하자고 해도 아마 정략적으로 방탄국회를 위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의원들이 이제 지역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응하지 않을 텐데 그때부터 아마 제가 보기엔 패스트트랙 소환이나 수사가 본격화되지 않을까. 윤석열 총장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검찰주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의혹이 있고 수사를 해야 되는 곳은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야당이라고 해서 봐준다. 아마 그건 아닐 것 같고 지금 정의당이나 아니면 홍준표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뭐 어찌됐든 좀 당 내에서의 뭐 흔들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야당과 야당 간에 또 흔들기도 있을 수 있는데 윤석열 총장이 아마 그렇다고 해서 무슨 한국당에 대해서 뭐 간단히 한다 이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